2022년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위원장은 18일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인종주의야말로 미국의 원죄로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거짓을 조작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무식한 용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선수들을 존중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하는 대신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어떤 공식 사절단도 보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외교적 보이콧을 꺼낸 이유는 홍콩과 서부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그들의 선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를 예우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을 범하는 중국 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의 인권에 대해 어떤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의 밋 롬니와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보내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미소 냉전 시절이었던 1980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4년 후 열린 미국 로스앤젤러스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 의원에 중국의 선수단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며 펠로시 의장의 제안은 완전한 보이콧을 강제하려는 의회 움직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최우방국들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미국이 말하는 최우방국은 한국과 호주 등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이 동맹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의 이슈를 동맹과 함께 논의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일부 인사가 이데올로기와 정치 편견으로 인권 문제를 꺼내 중국을 모욕하며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 일부 인사의 발언은 거짓 정보로 가득 찬 것으로 전형적인 미국식 총국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서 소위 도덕적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런 무식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인종주의는 미국의 역사적 원죄이자 현실적인 문제라면서 미국 내 백인 중시, 아프리카계 차별, 아시아계 증오와 같은 극단주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인권교사로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일부 정치인은 올림픽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노름을 그만두고 각국 운동선수와 올림픽 애호인들과 대척점에 서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자 최근 요소수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대혼란으로 빠뜨리게 만든 중국이 태도를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괴상한 이유를 갖다 대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요소수의 수출 허가를 늦추거나 취소시킨 중국이 요소 등 검사 제도의 시행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라며 한국 쪽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 라며 검사 시한 등 수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조치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추잡한 방식의 외교 보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국민들의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산 불매운동을 펼친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서 명성황후는 중화민국 초대 대통령인 위안스카이의 첩, 김치와 한복은 중국의 것, 한국인은 단호 등 중국 문화를 도용한 도둑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방탄소년단이 친미 성향이라며 불매운동을,
심지어 이효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명을 마오라고 한 것을 두고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모욕했다며 입에 담지 말아야 할 험담을 쏟아내기까지. 이렇다 보니 중국이 한국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청원은 27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쓰레기 투척 등 공공질서까지 파괴해버리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예고하는 자리에서 남한과 미국에 맞서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며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국은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소 40조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한국, 호주의 올림픽 보이콧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델타 변이에 뚫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통계는 오래전부터 믿을 것이 못 되고 있고 중국이 아직도 지역 간 이동할 때도 2주 격리를 적용하는 것을 본다면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려던 일본의 상황도 중국 못지않게 큰일 났습니다.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에 이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마저 사퇴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기시다까지 사퇴하게 되면 최단 기간 3연속 총리 사퇴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무려 10년 만에 자민당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서 구니미스 아야노 자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했는데 이바라키현 운수정책연구회가 연설을 들으러 온 회원에게 1인당 5,000엔 약 5만 1,000원을 지급했다고 아사히 신문에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회는 기시다 연설 나흘 전에 세계 지부에 팩스로 보낸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연설에 대한 참가 협력에 관해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참가자 1인당 일당 5,000엔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알렸고 유세장에 온 회원들에게 실제로 일당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의 전문의사는 현장에 온 21명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으며 시간을 뺏는 일이므로 뭔가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녀간 다음 날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 유세를 하러 왔는데 그때 연설을 들으러 온 4명에게도 역시 5,000엔씩이 지급됐습니다. 구니미스의 사무소는 일당 지급은 모르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 선거 운동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선거운동에 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진영의 관여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그간 돈 문제가 반복된 자민당의 이미지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던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상은 부인을 참의원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올 여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총선 때 구니미스가 출마한 이바라키 6구에서는 여야의 1대1 대결로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구니미스는 여권 주요 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가운데 12만 5,703표를 얻어 야당 후보 11만 3,570표를 어렵게 이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본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